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청명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5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이 잔뜩 끼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울진과 경주가 12도, 포항 13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의 질은 깨끗합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물러갔기 때문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8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 9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진 12도, 포항과 영덕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구름 많다가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8도,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TV 토론은 갈수록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기 때문인데 특정 정당 지지 정서에 숨은 후보들을 제재할 규정도 약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도입한 TV 토론.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4개 선거구 가운데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포항 북선거구뿐입니다. 4명이 출마한 경주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정종복 후보 3명만으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를 위한 정책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성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이번 TV 토론을 저희들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불참 사유가 명분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마나한 처벌이 유력 후보가 불참하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과태료 인상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와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는 TV 토론 대신 대담과 연설회로 방송됩니다. 새누리당의 박명재, 강석호 후보는 각각 사회자와 30분간 대담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10분간 정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두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 TV 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후보와의 토론 대신 대담을 선택하면서 생긴 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TV 토론이 유력 후보의 기피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특정 정당 솔림이 강한 지역에서는 정당 후보 TV 토론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선거구의 무소속 권영국 후보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선관위 방송 토론회를 거부한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석기 후보는 용산 참사 책임자이고 또 언론에서 제기된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방송 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인 경주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측은 이번 방송 토론회가 정책 토론이 아닌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토론이 될 수 있어 불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선거 공모물을 배포한 무소속 이명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임 후보가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새누리당 박 후보의 사생활과 근거 없는 흑색 선전 내용을 언론사를 이용해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숙 후보는 신문을 공보물에 싣는 것은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공보물을 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불법 선거 공보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 북구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측은 남빈동 후보 선거 사무실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 아랫부분이 불에 타고 그을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인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포항시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81.3%로 북구가 22만 900여 명, 남울릉이 20만 9,900여 명으로 북구가 남구보다 19,900여 명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경주시는 전체 인구의 83.5%인 21만 7천여 명,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전체 인구의 86.9%인 12만 3,800여 명이 유권자로 확정됐습니다. 도내 전체 유권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13.8%, 30대 15.4%, 40대 19%, 50대 20.5%, 60대 이상 29.8%로 50대 이상이 50.3%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와 선관위는 포항시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은 오는 8일에서 9일 사전 투표 방법과 오는 13일 선거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8일과 9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갖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5,000여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인력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여전히 딴 세상 얘기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올 초 비정규직 250명을 해고 위험이 없는 관리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까지 160여 명의 비정규직을 이런 정규직으로 더 바꿀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90%가 정규직이 됩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7만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까지 15,000명 정도를 추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국립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47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에 2년을 하고 그다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2년 마지막 딱 하루 전에 딱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죠. 노조 측은 간호사나 방사선 기사 등 최소 8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른바 상시 지속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일시간헐 업무다,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실제로는 그 업무에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6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 측은 정규직 인원수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 인력 배정은 안 해주면서 말로만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장애 상태를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스스로 운영하는 동자원 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중앙동과 장량동 주민센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오는 8일까지 동마다 15명씩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한 뒤 주민센터에 배치해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봉사자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입주 상가가 없다 보니 도청 이전 2달이 지나도록 유령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2~3단계 개발을 앞당겨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의 문을 연 상가는 공무원 아파트 편의점 단 한 곳, 몇 개 건물이 들어서긴 했지만 부동산 중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비어 있습니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입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상가 건물은 분양가가 33제곱미터 10평에 4억 원이 넘고 임대료는 보증금 5천에 월 280만 원 선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뭐 1층 같은 경우는 분양은 한 2천대. 평당? 네, 평당 2천대. 경북개발공사가 분양한 일반 상업 용지는 3.3제곱미터 평당 986만 원, 최고가는 1,8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물량은 이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던 생활대책용지에 지어진 건물로 공급가에 비하면 분양 임대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된 겁니다. 저렴하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상가 건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예정된 3단계 개발 계획을 앞당겨서 2단계와 함께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단계에 있는 것을 지금 2단계로 붙여갖고 같이 개발하면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과열된 것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경상북도는 3단계 계획 중 주거, 상업, 테마파크 용지를 모두 2단계로 편입해 2단계 면적을 당초보다 3분의 2 정도 더 늘어난 5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상해주는 벼보험 상품을 5월 말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합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정부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최대 30%까지 지원해 농가의 실보험료는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종묘 입식철을 맞아 양식장의 전염병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넙치 종묘 입식철에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이 발생해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질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요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가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도칠편 요트가 바람을 가르며 시원스럽게 질주합니다. 형형색색 수십 대의 요트가 펼치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올해 첫 전국 요트 대회인 만큼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동계훈련부터 열심히 준비했고 그다음 좀 설레고 긴장보다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임하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34개 부에서 참가해 11종목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올해 올림픽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급 선수 300여 명과 요트 25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겨울 내내 많은 선수들이 전주를 통해서 가꾼 기량을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국민안전차장배 전국대회에서 공정하고도 또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저희들은 대회가 열리는 포항 영일만 일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 투자 마리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포항이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생활의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해양 관광, 해양 레저, 해양 휴양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구명조끼 착용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해양 안전과 레저 문화 보급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 올해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지방비 6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주중앙야시장은 이달 안에 문을 엽니다. 한편 야시장 육성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자부로 지원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내 국가하천 6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예방과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제방과 배수시설 등 치수시설을 관리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하천 친수공간 안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수변 생태공원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2일까지 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하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직원 28명과 8명 3개 반으로 편성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지하수 채취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이나 집안 침하, 주변 시설물의 안전상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하수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포항 조각가 협회가 20번째 정기전을 엽니다. 작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의 산실인 조각가의 작업실을 다녀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한 조각품입니다. 선명하고 긴밀했던 기억이 점점 늘어지고 성그러지는 과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통해 위선이 주는 상처를 조각한 새 작품에도 보이지 않는 내면을 끄집어내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포항에 이제 처음 왔는데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하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을 작업하게 되었고요. 화려하지 않아서 더 강렬한 검은 장미. 얇은 한지를 켜켜이 붙인 뒤 커피 가루에 접착제를 섞은 물감을 칠한 겁니다. LED 조명을 입혀 화사한 장미를 선보여온 작가가 화려함과 복잡함을 덜어내고 새롭게 선보인 작품입니다. 제가 살면서 한 절반 정도 살았다면 채우기에만 너무너무 급급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살면서 비워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1999년 창립한 포항 조각가 협회는 작가들의 고민이 커갈수록 작품도 성장했습니다. 이번 20+전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발전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백남준 10주기 추모전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챔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는 경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봄을 주제로 한 기획전 봄이다가 경주의 갤러리 배동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경북 동해안 지역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실사 지수는 75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고 국제 유가 상승 전망과 저성장 탈출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가장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63%가 내수 진작이라고 응답했고 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24절기 중 5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이 잔뜩 끼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울진과 경주가 12도, 포항 13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의 질은 깨끗합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물러갔기 때문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8도, 영덕 6도, 포항과 경주 9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진 12도, 포항과 영덕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구름 많다가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8도,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